자, 이번 시간에 우리 시공구조학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 교재는 445페이지야. 자, 시공구조학 내용은 재료, 각각의 재료들도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식들도 좀 많아 해서 공부하실 게 좀 양이 많고, 좀 어려운 쪽에 속하긴 하는데, 뭐 차근차근히 공부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고, 자, 이제 교재 445페이지, 제일 첫 번째 파트 보시면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관리들이 첫 번째 계획에서, 그러니까 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묶어본 거고, 자, 제일 첫 번째 단락이 시공계획이에요. 그래서 1번 보면 시공계획에 의의가 나와있는데 뭐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그럼 시공계획을 세우는 목적. 자, 세 가지가 나와있죠. 1, 2, 3번 왼쪽 묶으세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니까 품질을 정해진 수준으로 달성. 우리가 원하는 그런 품질을 만들게끔까지 거기 수준까지 달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공계획을 수립하고, 자, 두 번째, 최소 비용. 그래서 오른쪽에 경제성 극대. 적은 비용으로서 경제성을 높게끔 해주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안전하게 수행. 그래서 어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수행하는 게 이건 시공계획에 세우는 목적이라는 거. 이건 다음에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이건 다른 용어로서 단어로서 한번 나오게 되지만 지금부터 묶어놓고 좀 봐두시고, 자, 3번 보시면 시공계획을 수립할 때 수단이나 목표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수단. 자, 수단이 보면 영어로 그 약자 가로 열고 OM이라고 되어 있죠. 하필이면 영어가 다 M으로 시작해서 다섯 개의 M이라고 해서 OM이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인력, 재료, 기계, 자금, 방법. 이게 시공계획의 5가지 수단이라는 거. 다시 얘기하면 5M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 알아두시고 목표는 그냥 이것만 보세요. 그래서 수단 정도만 봐주시고요. 자, 넘겨보세요. 446페이지 보시면 1-2번 보면 시공계획의 순서. 여러분들은 계획 과목이나 그 다음에 식재 과목이나 이런 데서 순서 같은 것도 배웠는데, 여기는 시공계획의 순서예요. 다른 계획이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이나 설계가 아니라 시공계획의 순서인데, 자,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왼쪽에다가 아래로 화살표 놓을게요. 자, 전반적인 흐름 집에 와서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다음 보면 근데 이게 옆으로 많이 너무 이렇게 길게 늘어졌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단어로서만 적어드릴 건데 2줄 정도 쓸 거거든요. 어디다 쓸 거냐? 순서 옆에 보면 공간이 있죠. 1번 타이틀 시공계획의 순서, 동그라미 1번에 그 1번 타이틀 옆에 보면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줄 쓸 거니까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자, 첫 번째 줄에 사전조사, 옆으로 화살표 기본계획, 옆으로 화살표 일정계획, 옆으로 화살표 가설 및 조달계획. 자, 줄 바꿀게요. 두 번째 줄엔 사전조사. 자, 옆으로 화살표 설계서 검토. 자, 옆으로 화살표 공정계획. 자, 옆으로 화살표 실행예산 작성.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왼쪽으로 아래로 화살표 해놓으시라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시고,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단어로 조금 뽑아보면 사전조사, 미리 조사하는 거고요. 조사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일정계획, 어떻게 공사를 수행해 나가는지, 그 다음에 가설 및 조단 계획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더 계획을 세우지만 이렇게도 또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 또 하나 보시면 사전조사는 똑같은데 설계서 검토, 설계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따라서 공정계획이라고 하는데, 공정이 그 윗줄에 써있던 일정계획하고 같은 소리예요. 근데 요렇게도 부르고 요렇게도 부르는구나, 한 번씩만 보시고, 그 다음에 실행예산, 돈이 얼마큼 드는지 작성을 하는 순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교재에 표시한 것과 그 다음에 2줄 쓴 것과 그럼 총 3세트죠. 그래서 차근차근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시공계획의 검토사항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와요. 1번에서 4번까지 왼쪽으로 아래로 화살표 낼게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필기하셨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 나오는데, 첫 번째 보니까 또 사전조사, 미리 조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계약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도서, 그 다음에 계약조건 검토, 그 다음에 현장조건 답사. 자, 그랬을 때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 단어 줄을 쳐주셨는데, 여기서 설계도서 밑에 공간이 있죠. 여기다 필기 좀 할게요. 설계도면, 콤마 공사 시방서, 콤마 물량 내역서.
그래서 이 설계 도서라는 거는 설계 도면뿐만 아니라 도면이라고 얘기 안 하고 도서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서류도 포함이 되는데 설계 도면은 기본적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 시방서, 그다음에 물량 내역서까지 얼마큼 어떤 재료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것까지 포함하는 게 설계 도서라는 거서 설계 도서는 뭘 얘기하는지 이것도 좀 봐두시고 두 번째 시공기술 계획 수립하고요. 세 번째 조달 계획하고 네 번째 관리 계획. 여러분들은 타이틀만 좋지만 집에 가서는 한 번씩들 옆에 이런 게 조달 계획이고 이게 관리 계획이구나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고요. 자, 3번 보세요. 시공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 자, 세 줄 나와 있죠. 왼쪽 세 개 묶으세요. 자,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것도 없이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중에 쭉 첫 번째 줄 오른쪽 좀 보시면 기계 및 인원동원 계획 나와 있죠. 줄 치지 마시고요. 우선 인원동원 계획 밑에다가 같은 말 는 좀 해놓으시고 노무계획이라고 좀 쓸게요. 노무계획. 그래서 인원동원 계획을 노무계획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세 줄은 전반적으로 다 이 내용들은 다 하셔야 돼요. 시공계획서는 무슨 내용 들어가는지. 그래서 세 줄 왼쪽 묶고 있으니까 다 받으시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4번 보시면요. 시공계획 결정 중 점검사항. 자, 1번부터 5번까지 왼쪽 묶으세요. 이제 묶는 거에 압박이 이제 다가올 거예요. 저는 쉽게 그냥 쭉 보고 읽고만 지나갔는데 여러분들은 다 외우셔야 된다라는. 자, 그래서 시공계획을 결정할 때 점검사항 보니까 첫 번째 발주자가 제시한 계약 조건. 공사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계약 조건과 그다음에 현장의 공사 조건과 기본 공정표, 그다음에 시공법하고 시공순서, 그다음에 기계, 그다음에 가설비의 설계 및 배치 계획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서 이 6가지 사항 다 알아두시고 자, 5번 보면 시공계획 변경 중 설계 변경 사유. 자, 시공계획 먼저 수립을 했어요. 제일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쭉 시공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설계를 변경을 할 때 그 이유. 첫 번째 보니까 공법이나 현장 여건 변동 및 수량이 변경됐을 때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공법이 새로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개수가 바뀌었다던가 그럴 때면 다시 설계 변경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골재원과 토치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됐을 때 자, 토치장 이런 단어는 나중에 토공사 때 나올 거예요. 지금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이세요. 뭔가 변경이 됐구나. 자, 세 번째 현장의 제반 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그래서 현장 조건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안 본 거죠. 현장 조건을 또는 현장이 약간 변했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 사전조사 나갔던 거하고 다르게 그럴 때는 설계 변경 들어가야 되겠고 자, 네 번째 물량 내역서하고 또 설계 도면하고 차이가 생겼을 때 이럴 때도 설계 변경 해야 되겠다라는 거. 자, 2개 더 쓸게요. 동그라미 5번 필요시 수목의 보호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 조치 비용, 계상시. 자, 우리가 계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거 비용 얘기할 때는 또 계상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서 그럴 때도 또 설계 변경 다시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6번째. 기타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타 감독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그래서 감독자가 뭘 바꾸라고 했을 때는 다시 설계 변경 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1번부터 6번까지 좀 묶을게요. 설계 변경 사유 6가지도 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공을 할 때는 중간중간 우리가 사진을, 공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랬을 때 또 사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데가 없고요. 그 페이지 메뉴에다가 447페이지 메뉴에다가 좀 쓸 양이 좀 많아요. 한 총 5줄 이상 될 거예요. 그래서 조그맣게 썼을 때 제가 5줄인데 하여튼 이만큼 분량 거의 차지하는데도 글씨는 좀 조그맣게 쓸게요. 자, 표시하셔서 공사 기록. 자, 줄 바꿔서 첫 번째. 공정사진. 공정사진. 땡땡.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 콤마 동일 방향 자 가운데 점 찍고요. 동일 거리에서 촬영 자 공정이라는 건 공사의 진행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사진 찍을 때 매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거 매월 초가 아니라요. 매월 말이고 시험 문제에는 매월 초 하나가 그 한 글자만 틀려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매월 말이 기준이고 중간중간 사진 찍는데 감독자랑 반드시 협의를 통해서 같은 방향에 같은 거리에서 찍어야 된다는 거. 어떤 거는 이쪽 방향 찍고 이쪽은 이쪽 방향 찍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공사 기록 사진.
땡땡. 공종별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자, 가운데 점 찍고 시공 중. 가운데 점 찍고 시공 후. 상황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 자,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사진은 아까 동일 방향과 동일한 거리에 매월 말에 찍는 거라고 했었는데, 어떤 공정 하나별로 했을 때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를 각각 나눠서 선명하게 잘 보이게끔 촬영해야 되겠다라는 거. 자, 세 번째. 공정사진. 자, 가운데 점 찍고요. 공사 기록사진. 지금 공정사진과 공사 기록사진은 1, 2번에 여러분들 쓰셨던 내용들이에요. 그 두 가지는 땡땡. 공사 현장. 사진첩으로 비치. 반드시 사진첩을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콤마.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 준공이라는 건 공사가 이제 끝난 거여서 그랬을 때 거기에 같이 새로 서류로 첨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자, 4번. 준공도면. 땡땡. 공사 중 변경된 부분 모두 반영. 콤마.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 자, 그래서 조그맣게 아마 쓰셨으면 안 넘어갔죠. 밑으로 아마 안 내려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위에 4번의 시공계획 결정 중 점검사항하고 구분을 주게끔 줄을 좀 쫙 쳐놓을게요. 엉뚱한 데다 쓰신 분 있죠. 그래서 거의 제가 위치를 적어드리면 다른 데가 아니라 이건 지금 시공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제출하고 이런 내용들이라서 이런 것도 좀 받으시고. 자, 이제 큰 2번 볼게요. 시공관리. 자, 시공관리에서 박스 보시면 시공관리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눈으로 보세요. 계약 및 현장 조건 설계도서. 설계도서라는 거 아까 여러분들 왼쪽 페이지에 쓰셨어요. 설계도면하고 공사 시방서랑 물량내역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설계도서였는데, 이런 것들의 내용대로 목적물을 자 이제 줄칠게요. 계약된 공기 내에 도급액 내의 비용으로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하는 방법 및 순서의 검토. 요게 뭐냐면 첫 번째 줄, 그 박스 안에 제일 진하게 되어 있는 시공관리까지 줄칠게요. 시공관리. 지금 첫 번째 박스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박스로도 안 넘어갔어요. 자, 시공관리의 정의는 뭐냐면 우선 공기라는 건 공사의 기간인데 어떤 공기네요? 이분들 왜 대답 안 하세요? 무슨 공기네요? 계약된 공기. 그러니까 일정한 공기 내에 자, 그 비용은 어떻대요? 비용이 뭔데요? 우수한 품질이에요. 왜 그게 왜 나요? 비용, 돈. 도급액 내의 비용. 앞전에서는 최소 비용이라는 얘기를 썼었어요. 줄쳤었어요. 맨 첫 장에는 우리 첫 페이지. 근데 어쨌든 그 도급액, 우리가 공사 금액의 그 범위 안에서 최소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자, 품질은 어때야 된대요? 어떤 품질이요? 우수한 품질이죠.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음 거랑 또 연결되고, 앞전에 우리 첫 번째 장에 아까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시공관리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자, 참고. 첫 번째 거 보세요. 두 번째 있는 참고. 박스. 시공사 관리의 3대 관리 기능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시험 문제에 시공관리의 3대 목표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뭐래요? 자, 이 많은 분들이 요 목소리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사지선다형이에요, 시험 문제는. 그런데 보니까 시공관리의 3대 목표 뭐라고요?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자, 시공관리 세 가지 뭐요?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원가관리. 자, 이 세 가지가 시공관리의 세 가지 기능인데, 사지선다형이면 뭐 다른 게 하나 들어가겠죠?
자, 품질은 어떻게끔요? 아까 우수한 품질을 했죠. 공정은요? 계약된 공기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계약된 공기 내라는 얘기를 표현했고요. 원가가 뭐죠, 원가가? 돈이죠. 돈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급액 내에서 무슨 비용? 최대 비용, 최소 비용? 최소 비용. 이 얘기가 시험 문제예요. 말로 풀면.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단어로 나오면 또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품질 관리. 자, 품질 관리는 옆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읽어봐도 다 알아요. 품질 좋게끔 하려고요? 나쁘게끔 하려고요? 좋게요? 나쁘게요? 자, 맨 오른쪽에다 옆으로 살펴주셔서 좋게. 맨 오른쪽에다 옆으로 살펴주셔서 좋게. 자, 두 번째, 공정관리는요. 공정이라는 건 공사의 순서인데 빠르게요? 느리게요? 빠르게 하는 게 좋아요? 느리게 하는 게 좋아요? 느리게 되면 돈이 또 들어가요. 추가가 돼요. 그래서 빠르게요? 느리게요? 자, 옆으로 살펴서 빠르게. 자, 넘겨보세요. 자, 세 번째 보니까 무슨 관리가 나와요? 원가 관리. 원가 관리는요. 싸게요? 비싸게요? 싸게요? 비싸게요? 싸게. 옆으로 살펴 싸게. 자, 이렇게 약간 천박해 보이지만 이렇게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뭐 우수한 품질, 그 계약 공기 내에, 그다음에 최소 비용 이렇게도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싸냐, 비싸냐, 좋게냐, 나쁘게냐, 느리게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왔으니까 똑같다라는 거 어쨌든. 자, 그러니까 보니까 다시 앞장부터 가보시면 앞에 이제 1번에 품질 관리가 나와 있고 2번에 공정 관리 나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이렇게 좀 우선 좁게 묶어 놓으세요. 좁게.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된다는 거. 자, 넘겨보시면요. 세 번째. 같이 묶어주세요. 자, 이거 왜 세 개 묶었을까요? 시공관리에 몇 대 목표? 3대 목표죠. 자, 앞 페이지에 가셔서 447페이지 왼쪽에다가 3대 기능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넘겨보세요. 448페이지에. 자, 그런데 난데없이 4번에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나요? 안전관리가 나왔죠. 자, 시험 문제가 1, 2, 3, 4가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시공관리에 근데 3대 목표는 뭐만 들어가요? 품질, 공정, 원가만 들어가고 이거는 부가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앞전에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목적 중에 뭐였냐면 안전하게 수행이 있었어요. 공사 사고 없이. 그래서 요거까지 학자에 따라서는, 사람에 따라서는 요거가 가장 기본적인 3대 기능이고 요거까지 넣어서 4대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 지금 3까지 이렇게 묶어놨죠? 여기다 플러스 해놓고 4대 기능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고 안 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이런 안전관리까지 포함시키는 게 있는데 순서대로 품질, 공정, 원가가 가장 기본적인 시공관리의 3대 기능이고 4대 기능에는 안전관리까지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자, 448페이지 2-2번 보시면 이제 시방서가 나와요. 앞전에 우리가 그 설계 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게 공사 시방서라고 했는데 이 시방서라는 거는 첫 번째 그 박스 보시면 시방서. 옆에 보니까 설계도에 작성하지 않은 자, 설계도라는 거는 여기는 도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자, 옆에 이제 그냥 눈으로 보세요. 공사비나 공사 절차 및 순서, 기타 문제 등의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뭘로 쓴 거래요? 뭘로 쓴 거래요? 글로 써서 기록. 자, 글로 써서 기록한 거를 뭐라고 부른다? 자, 글 동그라미 하세요. 자, 시방서는 도면이에요? 아니면 서류예요? 도면이에요? 서류예요? 서류인 거죠. 글로 표현된 게 시방서라는 거. 자, 1번 보시면 시방서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자, 기억에서 디귿까지 왼쪽 묶으세요. 자, 첫 번째 표준 시방서. 자, 땡땡. 공사의 마무리. 콤마. 공법. 콤마. 규격. 콤마. 기준. 등을 나타낸 것. 자, 그래서 전반적인 표준 시방서라는 건 전반적인 공사는 어떻게 하고 공법은 뭐 쓰고 이런 기준을 얘기한 게 표준 시방서고, 자, 니은번 보시면 전문 시방서도 있고요. 자, 디귿번 보시면 공사 시방서. 아까 앞전에 설계 도서에 필요한 게 공사 시방서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공사 시방서는 기억에 A에서 C까지 좀 묶을게요.
첫 번째 A번 보면 설계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시공 기준을 공사 시방서라고 부르고요. 자, B번 계약 서류에 포함. 계약 서류에 포함되는 게 공사 시방서고, C번 보니까 강제성이 있음. 이거 어기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 제가 A번에 줄줄줄줄이 다 읽었죠. 제가 웬만하면 단어 이렇게 해드리는데 읽은 이유가 다 있죠. 이건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정의까지. 그래서 공사시방서의 특징과 그다음에 도급서류, 계약서류에 포함되고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봐두시고요. 자, 2번 보면 시방서에 그럼 포함되는 내용, 기억에서 미음까지 좀 묶으세요. 이것도 다 알아두셔야 돼요. 6가지. 제가 읽지도 않는데 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2번 보시면 조경공사 시방서. 조경공사 시방서는 1번부터 8번까지 왼쪽 묶으시고요. 자, 1번 보니까 가운데 보세요. 별개공사의 특수성과 공사 방법을 고려. 자, 지금 별개공사 위에다가 지역 여건도 하나 집어넣을게요. 지역 여건이나 별개공사의 특수성, 그 다음에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 되겠고. 자, 2번 감독관의 재량권의 능력과 범위. 그래서 감독관이 어디까지 자기네 힘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를 또 명시해 놓은 게 조경공사 시방서고요. 자, 3번째 검수 기준 명시. 어떻게 검사를 하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째 보면 안전사고 방지의 주의점과 사고 발생 시 처리 문제.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5번째 일일 업무 보고 방식. 하루에 업무가 끝났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이런 것도 명시가 되어 있고. 자, 6번째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 문제에 대한 만약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자, 그 다음에 7번 공사 후 뒤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8번째 하자 보증기간. 하자 보증기간을 명시했는데, 자, 오른쪽에 보세요. 시설물 및 포장은 1년. 수목은 몇 년이에요? 2년. 수목은 2년.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 이런 내용도 좀 봐두시고. 자, 3번 보면 시방서 작성 시 그러면 주의사항, 근로적서를 적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조심해야 되느냐. 1번부터 6번까지 좀 묶으세요. 1번 보면 정밀도를 명확하게 구성. 정확히 쓰란 얘기예요. 흐리멍텅하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쓰지 말고. 그래서 정밀도를 명확하게 구성해야 되겠고. 2번째, 빠짐없이 시공순서에 맞춰 서술, 밖에 기록. 뭔가 빼놓지 말아야 되겠고요. 자, 3번째, 가운데 보면 서술법. 오른쪽에 간단 명료하게 기술. 그래서 줄줄줄줄 소설 쓰는 게 아니라 눈에 딱딱딱딱 띄게끔 간단하게 써야 되겠고. 자, 4번째, 충분한 보충 설명. 그래서 설계 도면에 표시되지 못하는 거를 뭘로 표현한 게 시방서예요? 뭘로 표시한 거예요? 글로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충 설명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거. 자, 5번째, 재료 품목을 명확하게 규정. 분명히 검수 기준에도 뭔가 나와 있을 텐데 그러면 재료는 어떤 쓰는지 명확하게 뭘 어떤 제품, 어떤 회사에 무슨 제품 이렇게 쓰겠다는 것도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거. 자, 그 대신 6번째, 중복 기재를 피하고. 여기 썼던 거 또 내용 여기다 쓰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주의사항도 좀 봐두시고. 자, 4번째, 시공 재료의 규격화. 자, 규격화를 해주면 나중에 이제 재료 들어가서 제가 규격화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도 필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 어쨌든 딱딱딱딱 규격화되어 있는 게 좋은데, 1번, 눈으로 보세요. 우리 흔히 ISO라는 명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뭐 조경공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뭐 상식으로도 많이 아실 텐데, 이건 국제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필요 없고요. 그냥 눈으로 보시랬어요. 자, 2번째 거 보세요. 자, 2번째 거 이제 줄쳐볼게요. 한국산업규격, KS라고 부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 KS 마크 하죠.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면 분야별로 KS 규격, 이 표시하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 A부터 쭉 있어요. 근데 그중 우리 조경 쪽에서 필요한 것들만 좀 뽑은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KSB라고 표현하는 거는 기계고요. 그 다음에 KSC는 전기, KSD는 금속, KSF는 토건, 그 다음에 KSL은 요업. 자, 거기 KSF 밑에다가, 토건 밑에다가 석재도 하나 써둘게요. 석재도 KSF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요 몇 가지, 요 정도 한 5가지인가요? 5가지,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KS 마크가 뭘 의미하는지. 자, 넘겨보세요. 자, 5번 보면 450페이지에 5번 보시면 감독자가 공사를 일시 지시할 경우, 그러니까 공사하지 말아라, 지금 하지 말아라, 잠깐 스톱을 시키는 이런 경우가 어떤 데냐. 1번부터 5번까지 왼쪽 묶어보세요. 자, 1번 보시면 아직 이건 뭐 다 알아도 있긴 해야 되지만 시공자 밑에다가 수급인이라고 좀 써놓고 이렇게 묶을게요.
시공자, 그 수급인. 같은 용어예요. 자, 어쨌든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제대로 시공 안 했을 때, 그때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된다는 거. 우선 멈춰야 되겠다라는 거. 자, 두 번째, 그리고 안전에 영향 미칠 때. 사고 날 것 같으면 우선 멈춰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때 먼저 멈춰야 되겠고. 자, 네 번째, 시공 방법이 미숙. 그래서 조잡한 공사 생길 때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다는 거. 자, 다섯 번째, 기후 악조건. 기후가 안 좋을 때는 못하는데 설명을 좀 쓸게요. 의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기후 악조건 때문에 공사에 대해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는 일시 중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 설계 변경 사유와 일시 중지할 감독관이 일시 중지할 그런 경우랑 구분해서 잘 보셔야 돼요. 공부할 때 보면 나중에 한 대 다 섞여갖고 이걸 설계 변경하고 막 섞어서 봐요. 근데 어쨌든 설계 변경과 이거는 지금 감독관이 공사하지 말라고 지금 한번 스톱을 하는 그런 경우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공사를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감독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감독관 아니었어요. 다른 과목에서 나왔었어요. 식재에서. 제대로 잘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나요? 감리라고 불렀었죠.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감리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감리자 또는 감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용어가 조금 다른 용어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별다른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자, 이건 어디다 쓸 거냐? 그 페이지 메뉴에다가 자, 표시하셔서 검측 감리. 자, 우리가 들어본 거는 감리만 들어봤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검측이라는 어려운 말이 붙었죠. 자, 우선 줄 바꿔서 땡땡.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자, 가운데 점 찍고, 기타 관계 서류, 가운데 점 찍고, 관계 법령,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줄 바꾸셔도 돼요. 좁으면. 여부 확인. 자, 말은 어렵게 검측감리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리랑 같나요? 다르나요?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보는 것도 이건 법에 이렇게 명시가 검측감리라는 용어가 있어서 시험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근데 똑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리랑 같다라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시공관리의 전반적인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시공계획과 이번 시간이 시공계획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시공관리 이거 크게 세 가지.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전반적으로 이런 게 하고 그 다음에 시방서에 대한 내용만 여기 들어가 있었지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정리들도 잘들 해주세요.